박지영 강사입니다. 네. 아, 이게 이런 맛이군요. 아니, 제가 외람되지만, 이제 수학 과목 자체는 제가 이제 막 코로나 원년에 단대부고반을 시작했을 때 학교를 반이 대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반을 일으키려고 첫 도전을 할 때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솔직히는 내가 과목을 잘못 골랐나? 이제 국어나 이제 다른 걸 잡았으면은 좀 더 편하게 강사 생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잘못된 상상을 했는데요. 제가 그간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도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몰라서 그간엔 이제 제가 제일 준비를 잘했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실 오늘 처음 앉아봤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열심히 하시는 걸 저도 보고서는 일단 첫 번째 반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윤봉희 선생님 수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늘 직보를 잡으면은 뭐 이틀, 3일씩 잡으니까 윤봉희 쌤 그 직보랑 좀 겹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한테 야, 수학이 중요하냐, 통과가 중요. 제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렀는데 다음에는 조금 이제 고려해서 둘 다 가되 수학 올 거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는 또 약간 들으면서 좀 편들어주고 싶은 선생님. 아니 사실은 요 3년 내내 이 고3이 이제 기말고사 보는 시점이 털고 나는 네 번째 시험 빼고서는 항상 수학 시험을 3년 동안에 월요일 날 봤어요. 월요일 날 봤어요. 요번 중간고사 때 처음으로 월요일 날 아닌 날 봤어요. 기억하시죠, 어머님들? 그래서 제가 항상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 직보까지 4일을 제가 직보를 쫙 깔아놓고 제가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내가 열정적으로 했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과목이 교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제 국어가 월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서 보냈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게 공감이 너무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수업하는 동안에는 수업자를 만들고 그럴 수 없으니까 학생이랑 같이 그 자리에 있고 집에 10시에 갔는데 수업자를 만들어야 되는 그 마음이 제가 10년 동안 저 혼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선생님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 국어 수업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종강할 때 이제 치킨 사주는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듣는데 이 쌤은 좀 편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클리닉 공간이 겹치는데 제가 마지막 클리닉이 남아서 있는데 선생님이랑 강의실 겹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래 쓰고 선생님 기다리시는데 이렇게 소곤소곤 박지원 쌤 딕션이 너무 좋다. 야, 너무 진심이다. 막 이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칭찬 한번 했습니다. 네, 중간고사 분석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대비 설명이고요. 예, 이제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고 일단 중간고사는 굉장히 이제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내신이고요. 저도 초반에는 어떤 4, 5년간의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사실은 내는 선생님이 누구고 그 내는 선생님의 어떤 상황들이 그 해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면서 손바닥 뒤집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일들이 있어요. 단대부고 시험은 쉬웠습니다. 쉬웠는데 아주 이제 물시험은 아니었죠.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얘기 그리고 이제 화두로 살피는 기말고사 특급 대비. 제가 이제 자신 있는 이제 파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할 건지 그렇게 이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앉아가지고 시험지 풀고요. 뭐 이렇게 이제 누가 상 주는 거 아닌데 분석표를 5년 동안 제가 단대보고 수업하면서 쭉 써놨어요. 근데 처음이었습니다. 22문제를 푸는데 11문제가 교과서로 출제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뭐 이제 사연은 혹시 어머님들도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아주 약관의 젊은 선생님 고대 수학교를 졸업하시고 얼마 이제 안 됐지만 1학기 중간 기말에 가장 어려운 킬러 두 명이 맞춘 킬러를 낸 장땡땡 선생님 계세요. 이제 그분이 뭐 이제 불의의 사고로 좀 이제 참 다치셨나 봐요. 그래서 수업에 못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프린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밀집해서 한 50문제를 줬는데 뒤에 후반부에 그 선생님이 못 들어가니까 이미 출제된 문제들도 공평성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사실 7번, 8번 프린트에 킬러 문제가 모여 있어가지고 저희 반 학생들을 제가 수도 없이 연습을 시켰거든요.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문제들은 이제 못 쓰기 때문에 이미 좀 날카로운 친구가 미리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시험에 형평성상 이거 뒤에 프린트 들어가냐? 그래서 다 뺐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문제가 20문제밖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부재된 부분들을 그냥 프린트 문제를 다시 끼워 넣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우발적으로 이제 교과서 문제를 변형해서 넣는 방식으로 이번에 특별히 대응을 했어요. 이거는 이번 한시만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치만 이 주관식 시험은요 굉장히 잘 냈습니다. 우리
하나고에서 이제 오신 전땡땡 선생님,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이제 박땡땡 선생님. 굉장히 수학 역량이 출중하시고요. 이건 제가 이제 수학이 이제 제가 저 말고는 대치동에 이제 고1, 2, 3 한 학교 수학 수업을 한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그림자 놀이처럼 이 선생님들이랑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선생님들의 이제 개성을 계속 이해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번 1학년이 어벤져스예요. 1학년 선생님들이 가장 역량이 출중하세요. 그래서 또 마침 올해 자사고 이슈도 있었고 좀 자사고보다 단대부고에 좀 수학 자원이 좋은 애들이 많이 모인 것 같다 이런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요 주관식 네 문제를 다 어렵게 내왔어요. 그래서 3번 치러진 모든 시험에 그 어떤 단답형도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단답형 4개는 확실히 1학기처럼 어려웠고 다만 이 교과서 풀이에 대한 어떤 시간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고 제가 이제 정말 잘 본 학생 입장에서는 객관식 17문제 푸는데 몇 분 걸렸냐 하니까 17분 딱 걸렸답니다. 17분 걸리고 나머지 단답형이 이제 올인해서 풀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만큼 맞출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번에 이제 100점은 없었다 합니다. 100점은 없었고요. 이제 좀 자랑하려고 20점 이상 이제 오른 학생을 써놨는데 20점 오르면 못했던 애 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시험이 좀 쉬운 것도 좀 감안해 주세요. 수학 1등 했습니다. 수학 1등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단대부고 수학 1등인데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네. 항상 저희 반에 이 1등 계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이 친구가 이제 1등을 했는데 어제 이제 학생이 이제 얘기해 줬어요. 100점은 없고 본인이 동석차에 공동 1등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가 전면에 드러내놓고 그냥 1등 했으니까 자랑한다가 아니라 정말 이 20점 오르기까지 여름방학에서부터 자기 이제 습관 개선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객관식까지를 실수 없이 정말 실수 없이 17분 안에 풀어내기까지는 정말 자기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면전에 이제 이 단답형을 들이댔고요. 하나는 좀 아슬아슬하게 이제 못 잡아내서 하나 틀렸지만 이제 95점이 이제 1등인 시험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85점으로 이제 제가 예상한 것보다 커트라인이 약간 낮아진 거는 단답형 문제가 이제 5개를 쓰는 답안이 있었는데 그거에 부분 점수를 줄 줄 알았는데 시험이 쉬우니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85점이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을 봐온 내력으로는 이 80점대 학생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쉬운 게 맞았고요. 그래서 다음 시험은 불보듯 불시험이다라고 예상하고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단대부가 교과서를 가장 충실하게, 출실하게라고 써놨네요. 충실하게 내는 학교인데 뭐 이제 제가 어떤 부분에 조금 이제 주목했냐면은 교과서 문제를 이번 시험범위에 보면 200문제입니다. 200문제가 다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40문제 하향 평준화된 걸 제외하면 40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도 별표를 쳐놓습니다. 야 이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숄컷도 교과서에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할 필요가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시간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지금 해당 교과서가 요 학생들 세대에서 처음 쓰는 교과서고 그 어디에도 변형 문제를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를 모을 수 있으니까 교과서 변형 문제를 시험에 냅니다. 이건 진짜 저밖에 없을 거예요. 교과서 변형 문제를 쉬운지 아는데 정말 쉬운 번호에 똑같이 배치를 해서 숄컷까지 알려주고 교과서 시험들을 다 냅니다. 그래서 정말 유효한 어떤 문제들이 제가 이제 별표 쳐주고 이건 꼭 풀어야 돼 해준 40문제 중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변형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2차, 3차 시험 내에서 교과서를 직접 변형해서 이제 문제를 풀렸고 그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기보다는 시간을 압축하고 굉장히 이득을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과서 문제는 기말고사 때도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뭐 학교별 수업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굳이 연합반이 아니라 단대부고 수학이라는 과목에 있어서 굳이 학교별 반을 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출처가 오늘 오타가 많네요. 출처가 없는 것들을 잡아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문제로는 총 3문제를 프린트에 대한 예고 없이 프린트에 있지도 않은 문제들을 3문제를 창작 문제를 제외하고는 출전이 3개가 있는데요. 그 3개는 이제 첫 번째는 올림포스 고난도 책이에요. 올림포스 고난도 책이고 사실 요걸 1학기 때 제가 내리라 예상했는데 안 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름에 수업하시는 여름에 방과후 수업이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 자료도 학생들한테 얻어요. 공짜로 얻지는 않습니다. 방과후 수업 자료를 보니까 이 문제집이 충분히 선생님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고 새 교재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나오겠다 예상을 하고 요거를 이제 시험일지 내야 되겠다. 근데 또 뭐죠?
올해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형 문제를 다른 학교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 문제가 있으면 숙제 한번 냈어요. 숙제 한번 내고 풀리고 알려줬는데 그걸 이제 다시 풀려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단대부고 1기 학생이고요. 이따가 이제 수학 100점 맞은 제 단대부 1기 학생이 한 명 더 들어올 거예요. 1기 학생이고 제 수석 조교인데 제가 이미 나올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 가장 유력한 수문제를 미리 만들게 변형시키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과격하게 보고 그림까지 지워서 시험 문제 냈는데 그 다음날 이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아주 결정적이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마지막 맨 17번 문제가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고 객관식을 틀렸다면 이 17번을 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역시 이제 3월 모의고사 만약에 모의고사를 낸다라면 가장 유력하고 트렌드가 빠른 거를 내는 게 단대부고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보기 그 종강하는 수업 시간에 제가 이 모의고사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재차 풀렸을 때 그림만 지우는 방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시감이 좀 가까이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17번까지가 대체로 이제 다 알 법한 문제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건 제가 이제 맞춰냈다라기보다는 아 역시 이게 그 밥의 그 나물이고 어디 가지 않는구나. 제가 이제 고1, 2, 3 수학 수업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결국에는 2년 단위로 학년을 바꾸세요. 2년 단위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바꿀 때 본인이 3학년이었다가 1학년으로 내려오면 3학년 때 했던 소스가 있잖아요. 저희는 다 물리적인 어떤 한계를 갖고 있고 다 본인이 매몰되고 집중했던 주제를 또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1, 2, 3을 다 할 때 저만이 가지는 장점이나 어떤 메리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고2, 고3 선생님들이 주로 주목하는 문제들이 저한테 이제 익숙하게 있는데 그 문제를 1학년 문제로 각색해서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단답형 네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다 창작 문제가 아니라 이 한 문제는 출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대부고 시험 문제고요. 맨 왼쪽에 이제 출제된 게 올림포스 고난도라고 하고 있는 2학년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그간에 많이 출제됐던 거를 그대로 이제 극한 문제니까 수투에 있는 내용들을 지워서 킬러 문제인 것처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정말 변하지 않은 성정이고 이런 방식으로 늘 시험 문제를 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근데 수정을 했는데 수정된 게 반영이 안 됐네요. 그 혹시 한 번만 링크 한 번만 다시 눌러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마 PPT를 굳혀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링크를 보내드려서 제가 수정한 자료가 있는데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다 오타를 다 고쳤거든요. 그래서 오타를 고친 게 안 반영이 됐길래 제 변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를 위한 특급 잡전 이야기는 뭐 단답형이 이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시험 범위는 집합 명제라는 아주 이 공수 2에만 나오는 단원과 그리고 이제 함수, 유무리 함수라는 이제 큰 범위로 함수라는 파트가 5분의 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함수라는 단원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공수 2에만 나오는 단원이 아닙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하면서 대수에 나오고요. 미적분 원에 함수의 극한하면서 또 나오고요. 미적분에서 심지어 또 함수 문제가 또 나오죠. 그래서 가장 고이고 3 기출문제에 편만하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함수 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확언하고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간에 이 단대부고 5년 수업을 하면서 이 경험, 1, 2년 차 경험할 때 이 특별히 함수 문제는 수2 지금 이름이 미적분 1이고요. 미적분 2. 미적분 1, 2에 있는 함수 문제를 끌어다가 시험 문제 내는 작업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그 미적분 1에 있는 시험 문제 구성을 대수에도 이렇게 주로 문제를 이제 각색해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는데 뭐 작년에 이제 사례입니다. 작년에 사례에서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수능 모의고사 문제고요. 다 대수 문제였습니다. 이 대수 문제에 나와 있는 사실 이 방정식의 표현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전에
수투에 있었던 문제를 끌어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대수가 자꾸 이제 수투를 활용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 유형들이 대수에 이제 미적분에 나온 문제가 나오겠구나. 그걸 보면 이게 이제 내신에도 나올 것 같은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스타일들의 교육청 문제들이 연달아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유무리 함수를 할 때 이거 분명히 유무리 함수로 바꿔서 나올 거야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제작해서 대응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한국사 선생님이 빈칸은 자기가 직접 맞는다. 이건 어디에도 없다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단대부고 시험에서 나오는 특히 고2, 고3에서 프린트로 나오거나 고2, 고3 선생님들이 많이 봤던 문제들을 함수만 각색해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은 아마 저희 반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리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당연히 보여드린 건 빙산의 한 일각이겠죠.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다양하게 함수를 1학년 수준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면서 여러 개 경험시켰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특별히 이 문제가 이제 본인한테 중요하고 본인이 시험 전날까지도 선생님 이거 각색해서 냈던 것 중에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걸 이제 그 시험 전날에 질문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 다음 날에 단답형 시험 문제로 이제 고스란히 나왔고 뭐 거의 표현이나 느낌 완전 이제 함수까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이런 걸 누리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 느끼잖아요. 수학에서 늘었기 때문에 9등급제에서 이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어머니 먼저 저한테 얘기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안내해 준 내용이고요. 두 번째 특급 작전은 이건 이제 뭐 정말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건 이제 어머님들이 받으시는 가정통신문이에요. 가정통신문 안에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배점을 서술형, 단답형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미리 공지합니다. 그래서 보셨을지 모르는데 서술형을 늘리기로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기말고사는 서술형을 늘릴 확정이 돼 있고 이번에 시험이 쉬워서 더 그랬지만 이번에 9점짜리 서술형 문제를 굉장히 빡빡하게 채점했거든요.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4문제입니다. 40점이에요. 그래서 2학년은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서술형 4문제였습니다. 1학년이. 근데 요번에 요런저런 이제 경우에 의해서 좀 쓰는 형태의 시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중간고사엔 반영을 못해서 기말고사 한다라는 걸 제가 미리 이제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통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원래 9점짜리에서 15점 두 문제라고 이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게임 체인저가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준비했던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서술형이 두 문제로 늘었다. 여기에 이제 좀 에너지를 들여야지만 등급을 확정할 수 있으니까 매 시험마다 이제 서술형을 똑같이 두 문제 만들어 놓고서 제가 채점표를 만듭니다. 학생들이 깎이는 게 뭐 1점 깎인 친구, 2점 깎인 친구 이런 이유는 학교에서 무조건 채점할 때 8점 만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자잘자잘하게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배점표에 입각해서 채점을 하고요. 학생들이 이제 2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험 때가 되면 저한테 빨리 만들어달라 퇴근하는 건데 그 아까 전에 이제 영어나 한국사 선생님들이 완전 노가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를 나눠주실 때는 출처 없이 이제 프린트를 나눠주시는데 저는 이제 출처를 찾고 그거에 대한 이제 모범 해설들을 꼼꼼하게 찾아서 만들어 둡니다. 근데 그 해설들을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문항들의 어떤 포인트를 써야 너가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배점표를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적어도 수학이지만 마지막에 들어갈 때 이 서술형 배점표를 달달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수학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이번 기말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팝업처럼 뭐 이것도 돕는다고요? 해서 이제 최근에 몇몇 어머님들이 좀 질문이 있으셔서 수학 챌린지가 있습니다. 원래 모태는 수학 경시 대회였고요. 수학 경시 대회로 어떤 비교과 내지는 교내 수상 실적을 지금 기입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져서 학교에서 이제 수학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수학 챌린지는 상을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까지인가 이제 신청하는 거 기간이니까 되도록이면 수학에 자신이 없어도 꼭 신청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작년에 이 수학 챌린지에 봤던 친구들 중에 너 이제 발표해라고 선생님이 이제 요청한 학생은 뭐냐면 5문제의 수학 챌린지 문제를 주거든요. 그 중에 한 문제만 온전히 다 풀어서 맞아도 학생한테 기회를 줍니다. 오히려 중구난방으로 조금 맞은 친구한테는 기회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 수학 챌린지를 보겠다라고 하면 야 네가 5개 중에 1개 아는 거 혹은 2개 아는 거 그거에만 올인해서 써라고 하면 100% 선생님이 이제 오셔서 야 너 이거 한 문제는 굉장히 잘 풀었더라. 그러니까 너 이거 한번 발표해봐 하고 이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시상에 대한 안내보다도 여기 챌린지 발표회가 있죠. 요걸 세특에 꼼꼼하게 써주세요.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우당탕탕 세특 준비할 때 그 누구보다 여유가 있고 훨씬 더 풍성하게 세특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제 그 문제들을 뭐 학생들이 이제 외워가지고 옵니다.
외워가지고 오고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작년에 치러진 5개 문제는 제가 갖고 있고요. 그 이전에 수학 경시대회 했던 녀석들은 제가 이제 한 문제당 10,000원 이렇게 학생들을 외우게 했어요. 그때 이 녀석들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외워가지고만 오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어서 제가 이 수학 챌린지나 어떤 수학 경시대회의 어떤 전체적인 기출들을 갖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건 경험일 뿐이에요. 똑같은 문제나 유사한 문제는 전혀 안 나오고 교과 외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내용을 정말 물어보는 문제로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명확히 알면 잘 쓰고 오면 본인한테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이건 세특을 쓰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그 수학 챌린지 보는 게 20일 정도니까 그 전주 클리닉쯤에 그 신청하고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는 클리닉 기간 중에 풀고요. 제가 이제 11월 중에 좀 12월이 이제 내신 시험에 이제 가장 바짝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으면 학생 한 명이 이제 가지고 오면은 제가 첨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발표할 때 이 PPT 자료는 잘 발표할 수 있게 첨삭도 해줍니다. 대박! 이것도 돕는다고요? 다 돕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 요청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적극성 있는 학생들만 제가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단대부고 시험에 완벽한 대응은 여기 이 단대부고 클래스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다른 학교랑 차별점은 정말 뭐 요번엔 교과서가 대상이었지만 프린트에 대한 압도적인 반영 비율에 대해서 그 요모조모하게 깊이 있게 변형한 것들을 그냥 타학교 기출 정도로 아니면 조금 기관에서 변형한 정도로 대응이 안 되니까 직접 만들어서 대응하는 게 단대부만큼 훨씬 중요한데 제가 이제 5년의 경험치를 갖고 제가 이제 직접 변형을 하고요. 또 저희 수석 조교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제 단대부고 1기 학생이고 또 다른 학생은 잠신구에서 제가 마지막 연합반을 할 때 수학을 제일 잘했던 학생인데 단대부고 1, 2, 3, 4, 5기를 다 저랑 같이 했고 군대를 갔다 와서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저랑 이제 단대부고 시험을 같이 출제해보고 같이 문제를 만들었던 내력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셋이 공동 분배해서 야 너는 이런 문제를 만들고 너는 저런 문제를 만들고 해서 정말 다른 학원에서 대응할 수 없는 프린트 대응은 정말 저희 반에서 이제 충분히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전 학원에 비해서 이전 학원이 좀 동네 학원이었다면 제가 옮긴 학원이 이제 일종의 이제 대형하고 유력한 학원이라 이번에 이제 S&T R&D를 저한테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다라고 하니까 선생님 만드는 어떤 집대성의 문제들 풀을 주라 해서 보내드리니까 그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변형 문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보 기간에 3개 모의고사 만들면 제가 모든 걸 다 쏟았다. 3개 이상은 더 힘들다라고 했는데 S&T R&D에서 많이 문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4회차를 이제 대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같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문제 변형들을 대응을 해줄 수 있으니까 아마 단대 시험에서 나오는 가장 유력한 변형 문제 여기서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추석 특강 준비한 게 있는데요. 요 앞부분은 일단 대수 파트고 좀 빈 시간에 여백의 시간에 이제 공부하게끔 한 거니까 요건 이제 차치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 연휴가 끝나면 이제 10월 중순이 되고요. 10월 말일에 혹시 무슨 행사 있는지 아세요? 단웅제 있습니다. 단웅제가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수업 한 번을 휴강해야 돼서 이거 차일피를 미루면 좀 핵심 개념들은 놓칠 수 있겠구나 싶어서 특강이라고 이름했지만 저는 이제 단대부고 정규반 수업이라 생각하고 제일 어려운 수업은 먼저 땡겨 하자. 그래서 함수 수업을 땡겨서 합니다. 그래서 오전 일찍 불러서 오전에 집에서 이제 낮아빠져 있지 않게끔 오전에 부르고 오후에 이제 클리닉까지 해서 숙제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구조라서 그냥 이제 편하게 이제 보내주시면 단대부고 수업 땡겨서 개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규반처럼 진행되고 숙제까지 다 마무리하고 보낸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예,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